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5만원 더 내야 한다고 억울해하는 A, 세금을 5만원 돌려받는다고 좋아하는 B. 그들의 실제 결정세액은 각각 A는 30만원, B는 40만원이었다면 결국 누가 더 절세 혜택을 많이 본 걸까요? 실상 따지고 보면 A씨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25만원의 세금을 냈다가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30만원으로 나와 5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이고, B씨는 45만원의 세금을 냈다가 결정세액이 40만원으로 나와 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던 것 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비슷한 연봉이라도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는 결정세액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초가 아닌 연말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 400만원까지 100%, 16.5%까지 최대 절세가 될 수 있는 세액공제 연금 저축에 대해서 오늘은 칼럼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16.5%의 확정수익 세액공제 연금 저축.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연금보험인가요? 연금저축보험인가요? 두 개의 상품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노후를 위한 저축 상품에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저축을 통하여 생긴 이자나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보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상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사업비가 높고 이자나 수익이 높지 않을 경우 비과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저금리다 보니 복리 비과세 저축성 연금보험 효과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공제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 16.5%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상품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 펀드 등이 있죠. 이런 상품들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14년부터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이 변경되면서 연봉이 낮은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16.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4만원씩 1년에 총 400만원을 저축했다면 최대 66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매달 34만원씩 불입하는 원금의 거의 2달치를 세액공제를 받아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를 통해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불입하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총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을 환산하면 59만원이며 세금은 최대 115만 5천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비과세라는 저축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을 통한 절세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사의 권유를 통하여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보험사에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이 대부분이고 저금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공시이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공시이율이 3%라도 매월 납입하여 적립되는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이자가 붙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공시이율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의 실제 수익률이 다른 이치와도 같습니다. 또한 상품 때 가입하는 상품 가입 때 설명하는 예상 연금액은 커 보일 수 있어도 수십 년 뒤 돈의 값어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년 2.5%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20년 뒤 한 달 연금 100만 원의 가치는 61만 원의 가치로 줄어들게 됩니다. 40세 남성이 33만 3천 원씩 연간 400만 원을 20년간 3% 이율로 저축할 경우 불입이 끝나는 60세 시점에 1억 8,035만 원이 적립되는 반면 펀드 수익 관리를 통해 연평균 5%의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하면 적립액은 1억 3,56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받은 돈을 푼돈으로 쓰지 않고 연금저축 펀드에 재투자하여 적립한다면 1억 5,700만 원으로 원금의 2배 수준이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하여 세액공제로 받은 돈을 푼돈이 되지 않도록 재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불입하던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할까? 주부 박모 씨의 사례로 살펴봅니다. 결혼 후 자녀가 없을 때 직장 다니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지만 지금은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 연금저축보험을 매월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보험 상품을 2달 연체하면 실효가 됩니다. 해지 시 환급금마저 기타 소득세에 해지 가산세가 붙어 세금만 16.5%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기존에 가입한 연금 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을 권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끼리 옮기는 제도입니다. 물론 납입 원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으로 옮겨지지만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손해는 없습니다. 해약금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펀드 관리를 잘하면 손실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고 나서 당분간은 적립식은 못하더라도 다시 맞벌이를 하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펀드를 매수하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적립식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 많지만 꼭 당부하건대 줄인 만큼 저축하는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으니 60세 전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퇴직해 생활비가 부족한 신보릿 고개를 대비하는 지혜로 세액공제 상품을 버는 소득에서 탄력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세액공제와 비과세 투자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